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입니다. 오늘은 2월 7일 월요일입니다. 아까 회원분들이랑 좀 통화를 하다가 리오프닝 관련주 해서 매수하고 싶은 거라든지 뭐 관심 있는 종목이 있느냐라고 여쭤보시길래 저희 생각을 좀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보유 종목에서도 리오프닝 관련주라고 생각하는 나름의 회사들이 한 세네 개 있습니다. 세네 개 있긴 있는데 저희가 그 회사를 왜 매수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좀 설명드리면, 그리고 가장 최근에 저희가 매수했던 종목은 하이브. 가장 최근이라고 하면 뭐 지난주 금요일이네요. 그죠? 하이브를 1차 매수를 했는데요. 이거는 하이브는 이제 예전에 매수했었던 종목이었죠. 예전에 1차 매수, 2차 매수하고 그 다음에 분할로 이제 매도를 이렇게 했었고, 마지막에 한번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이제 아쉽다 하면서 그냥 놓쳤던 것이고, 최근에 다시 여기서 1차 매수를 했는데요. 그 이제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그 최근에 이런 리포트가 최근이라고 할 게 없이 오늘 나온 리포트가 하나 나왔는데 잘 설명한 리포트인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립니다. 근데 다만 저와 생각은 좀 다르다라는 거, 그거를 이제 설명드릴 건데요. 이 뭐냐면 이 리포트는 이런 내용입니다. 리오프닝 관련주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최근에 계절 독감으로 전환하고 일상 회복을 추진한다. 뭐 이런 어떤 언급들이 있었고, 영국에서도 일상 회복을 추진하고 있고, 미국에도 꺾였고, 그죠? 환자들이 꺾였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유럽이라든지 이런 쪽 보면 그냥 같이 가는 것으로 점점 보는 듯한 인식이 있고, 한국도 48,000 확진자가 나왔지만 중증화율은 상당히 떨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리오프닝 관련주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말하는, 근데 그 중에서 이 리포트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이지만 끝은 약간 다르거든요. 뭐냐면, 리오프닝, 그러니까 즉, 뭐라고 하냐면, 코로나 때문에 잘 나가고 있던 회사가 코로나로 인해서 푹 빠진 거예요. 많이 빠질수록 더 많이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Q와 P가 둘 다 가능한, 상승이 가능한 것들을 찾으면 어떨까? 그 중에서 의류, 여행, 항공, 뭐 주류, 제약,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 상당히 논리적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만약에 쭉 시기가 있으면, 코로나가 이때 탁 시작이 됐다고 해볼게요. 근데 매출이 쭉 이렇게 잘 가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푹 빠진 거라면 리오프닝 되면 다시 매출이 회복되겠죠. 근데 다만 이 리포트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요런 건 좀 조심하자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오기 전부터 매출이 꺾였던,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이 더 이렇게 많이 이렇게 빠진 이런 회사들은 관심 종목에서 제외하는 거 어떠냐, 이런 의미로 보이거든요. 여기에는 상당히 동의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근데 당연히 이게 그 전부터, 코로나 이전부터 이렇게 꺾였지만 리오프닝 되면 얘도 반등을 하겠죠. 반등을 하겠지만 사실 이 첫 번째 코로나가 오기 전까지는 매출에 아무 이상 없던, 단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빠진 애들은 더 많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의류, 신발, 여행, 항공, 주류, 음료, 제약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여기까지는 뭐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근데 다만 저희가 조금 불안한 부분은 뭐냐면, 리오프닝이 진짜 언제인지를 확실히 모르겠다라는 거죠. 분명히 리오프닝이 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미리 사놔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직 매출이라든지 이익이 올라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멀티플이 너무 비싼 상황이라 저희는 어느 정도 멀티플이 조금 이렇게 확인이 돼야지 혹은 예측이 가능해야지 매수할 수 있는 입장인데 리오프닝 코로나가 언제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계산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론 이성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냥 스토리상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업종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코로나 그러니까 리오프닝에 관련된 이런 종목이지만 이거와 무관하게 코로나와 무관하게 그냥 계속 상승했던 아이고, 이거 다시 그려볼게요. 이렇게 해볼게요. 코로나가 만약에 요때가 딱 있었다. 근데 일부 회사들은 코로나 전까지 이 리포트가 말하는 회사들은 매출이 유지됐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빠진 회사들 얘네들은 반등을 할 거라는 이런 예측을 하는 거고 그죠? 두 번째는 제외하는 회사들은 분명히 나쁘지 않게 올라갔는데 코로나 이전부터 매출이 빠졌던 회사들은 분명히 반등할 거긴 하지만 그래도 관심 종목에서 좀 제하자라는 입장이고 저희의 입장은 뭐냐면 이 반등이 언제인지를 아직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꼭 그렇게 될 것 같지만 그럼에도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자. 그러면 실적이 코로나와 무관하게 그냥 계속 상승한 회사 이렇게 계속 상승한 회사라면 근데 그런 회사가 주가만 좀 빠졌다면 이런 회사들은 좀 사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리포트가 이상하다라기보다는 이 리포트가 매우 공감 가지만 저희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고 여기 이렇게 보면 2020년도에 코로나가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18년도와 19년도에 매출이 꺾이지 않은 회사를 찾는 거죠. 뭐 이런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요때 이렇게 딱 보면은 이 제주항공 빼고는 진에어라든지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는 미리 매출이 꺾인 모습들을 보이죠. 그렇죠? 근데 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가 요때였잖아요. 코로나와 무관하게 계속 실적이 갔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나중에 좋을 것 같은데 아직은 손이 잘 안 나가는 이런 모습이고 여행주도 보면은 18년도와 19년도를 이렇게 보면은 여기 있죠. 롯데 관광개발 빼고는 이미 코로나와 무관하게 좀 빠졌었던 모습들이 보여요. 하나투어, 모두투어, 인터파크 다. 그래서 조금 애매한 이런 모습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면 18년도와 19년도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보면은 얘네들은 꽤 괜찮은 애들이 보이죠. 보면은 호텔신라 코로나 이전까지는 매출이 증가하고 있었죠. 근데 그때는 좀 밸류가 좀 비싼 부분도 있었습니다. CGV도 확실히 이거는 매출이 코로나 이전까지는 계속 증가하고 있었던 요 두 개 정도 그리고 파라다이스까지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코로나가 좀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 이런 정도는 한번 생각해 볼 여력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회사라면. 근데 지금 코로나가 언제 회복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입장이니까 좀 더 보수적으로 보자라는 거죠. 여기 의류 신발 매출도 보면 18년도와 19년도 이렇게 보면 다행히도 얘네들은 다 괜찮았던 부류가 많죠. 한세 빼고는 그죠? 근데 여기서 하나 특이한 점은 이렇게 보면은 여기 영업무역 있잖아요. 영업무역은 코로나와 무관하게 꾸준하게 상승했어요. 계속. 그래서 영업무역 정도는 지금이라도 밸류가 좀 저평가의 위치라면
매수해 볼 수 있는 회사인 것 같아요. 영업무역. 영업무역을 한번 차트로 봐볼까요? 영업무역. 그쵸? 근데 저희가 그때 이거를 밸류를 한번 봤을 때, 잠시만요. 밸류를 좀 봤을 때, 그렇게 싸다라고는 느끼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요런 회사도 만약에 조금 이렇게 조정을 받거나 이렇게 된다면, 수급 모양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매수해 볼 고려 대상으로 좀 포함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은 했고요. 주류 같은 경우도 둘 다 올랐거든요. 18년도와 19년도 요때 사이에 보면. 그래서 주류 그 대신에 코로나 이후에 뭔가 이렇게 좀 변하고 들쑥날쑥하는 이런 모습들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보자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다만 저희가 매수했던 하이브 같은 거는 좀 다르죠, 느낌이. 여기도 보면은 분명히 18년도와 19년도에 보면은 다 괜찮았습니다. 사실 JYP랑 SM 다 좋은 회사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하이브를 저희가 다시 한번 매수한 거는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을 좀 보수적으로 이렇게 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쫙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는, 이거는 확실히 좀 다르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하이브의 지금 가격 자체가 좀 많이 하락한 부분도 있고, 하이브를 보면은 하이브가 이렇게 보면은 이 고점 대비해서 이 저점까지 이렇게 보면은 최근에 얼마 정도가 하락했었냐면 한 45% 가까이 하락한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매출과 영업이익, 뭐 실적, 특히 2022년 올해는 가장 센 이제 증가율이 나올 텐데, 이런 회사가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 났다? 그거는 좀 뭔가 회사가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왜냐면 매출이 멀쩡하니까 회사가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주가가 좀 많이 오른 것에 대한, 그러니까 이 부분인 것이죠. 이 많이 올랐던 부분에 대한 좀 일정 부분의 되돌림, 시장 영향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1차 매수를 조심스럽게 했고요.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한다면, 한 10% 정도 하락한다면 2차 매수, 10% 정도 더 추가 하락한다면 3차 매수 정도를 할 생각이고요. 이게 한번 정확히 한번 따져볼까요? 우리가 이 언저리에서 매수를 했으니까 이 언저리에서 했으니까 한 30%면 이 정도네요. 그죠? 아이고. 이 정도니까 이거 정확하게 그리면 1차 매수를 요 언저리 했죠. 2차 매수는 요 언저리, 3차 매수는 요 언저리. 그러면 거의 15만 원대거든요. 그러면은 2년 전의 가격대랑 비슷해지는 겁니다. 매출은 훨씬 많이 뛰었는데 뭔가 이상한 거죠. 그리고 만약에 30% 하락한다? 그렇게 된다면 고점 대비해서 한 62% 정도 하락한 겁니다. 이건 거의 드문 경우입니다. 거의 드문 경우. 멀쩡한 회사가 고점 대비 반토막 이상 난다는 거는 이건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을 매수를 1차 매수를 한 것입니다. 근데 아까 그 리포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코로나로 인해서 분명히 매출에 영향이 없었던 회사가 코로나로 인해서 확 빠졌다면 이건 반드시 일정 부분 되돌림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적의 되돌림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특히 Q뿐만 아니라 가격까지도 인상할 수 있는 이런 아이템들은 코로나가 진정되는 어떤 모습들, 리오프닝이 진짜 실현되는 그런 구간에서는 꼭 매수에 대한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일단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 DOU는 DOU를 또 저희가 지난주에 매수를 했었는데요.
요거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